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자영업자 대출 원금 90% 감면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해서 대출 원금 90% 감면해 준다. 신청 일정 대상은 누구인가, 뭐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올해 68.3조 원을 금융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이자를 높이는 정책. 그래서 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안정돼 있고 실업률도 안정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르죠, 상황이. 한국은 지금 뭐 코로나 때 미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손실 보상을 해줬지만 그러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버텨야만 했던 거죠. 또 많은 사람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임대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임대료를 차라리 대출을 얻어서 상가를 구입을 하자. 그리고 임대료 내느니 은행에 이자를 내자, 그렇게 냈던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자를 딱 높여 버리니까 빚으로 버텼던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임대료 내는 대신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을 선택해서 대출을 얻었던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또 뭐 희망이 없으니까 코인이라든지 또는 주식이라든지, 또 뭐 지방은 소멸하고 유치원, 뭐 학교도 폐교가 되고 있는 정황이니까 수도권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비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 원금 90%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형평성 논란이 또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그 임대료 내고, 또 예를 들어서 계속 이사해야 되고,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 못하고, 그러니까 은행 이자를 얻어가지고 상가 대출을 얻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국에는 은행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단면적인 측면만 보고 정책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 사채 동결을 했어요. 이것처럼 기존에 은행에 빚을 냈던 사람들에게 이자 동결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자 동결. 이게 중요한 거지. 원금을 90% 감면해 주겠다, 또 코인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또 얼마를 또 빚을 안 갚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형평성 논란 때문에 아마추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더욱 비판이 가세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금 제도,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나 또 이 국민배당금이나 국민주식제도, 국민주제도, 이런 것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과급제도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 권익금을 주는 거죠. 국민 권익금.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해서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형성해 가지고 직접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한 분이 이렇게 평생연금, GDP 증산카드,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을 증산시킬 수 있는 카드를 이것을 줘서 매달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게 하자. 매달 의무 사용이죠. 의무 사용. 사용 안 하면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GDP 증산카드 정책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래서 이분 주장은 18세 전까지는 100만원, 18세 이상은 150만원을 쓸 수 있는, 한 달 내에 쓸 수 있는 GDP 증산카드를 쓰자.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지금 소비자가 10% 담당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를 생산자 부담 12%, 그리고 소비자 부담 10% 해가지고
모든 세금은 이렇게 통폐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세금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제 재정 마련이 된다. 이렇게 해서 평생연금 GDP 증상카드 정책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좌파 우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윤 대통령은 멀리 바라보고 적어도 10년 후를 바라보고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 대출 원금 감면해 주겠다, 뭐 투자 손실금 감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형평성 논란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이자 내느니 그냥 금리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대출 얻어갖고 상가를 매입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실소유를 하고 실제 수요를 한 거죠. 자기 사무실로 이용을 한다든지 자기 뭐 영업장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자 폭탄이 터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절망에 빠지게 됩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가 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채 동결처럼 기존에 금리를 은행 대출을 얻었던 사람은 이자 동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렇지 않으면은 이자 폭탄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정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형평성 있게 또 멀리 바라보고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